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중이던 수연. 그가 마을을 떠나기 직전 한 노인이 아픈 아이를 안고 찾아옵니다. 먼저 와, 연락할게. 그곳에 남은 수연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Tao lóc cu miền bon trong Phật na cho đỡ đừng men tê. 그녀 정주 머누 머네야. 노인은 그 답례로 신비로운 알약을 선물하는데요. 호기심에 알약을 삼킨 수연은 잠에 빠져들고 누굽니까? 한수연이요. 내가 한수연인데. 30년 전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 아니,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 과거의 수연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아니 솔직히 나도 못 믿겠지만 넌 30년 전에 나고 난 30년 후에 너야. 1985년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왜 온 거예요? 미래에서 과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한 남자가 30년 전에 자신과 만난다는 시간여행 판타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입니다.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던 귀요미소의 원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작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서 영화 관객뿐만 아니라 이 원작의 팬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죠. 기현미소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원작 소설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영화적 구성의 로맨틱한 세계관, 또 속도감까지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었어요. 워낙에 또 인기가 많은 원작이다 보니까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화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현미소가 굉장히 그 영화 판권을 파는데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작사에 영화 판권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김윤석 배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이 기현미소가 추격자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야 4885 너지? 그래서 그런지 기요미소가 굉장히 이 영화의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고 해요. SNS에 티저 포스터나 영상 같은 게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직접 올려서 홍보하기도 하고 애정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Lóc cu khen bà chú niềng đủ nan. Kun lóc cu khang na. 뭐 나이 때 없군. 그 캄보디아에서 찍었던 그 오프닝 씬은 이 영화의 그 판타지적 설정을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알약을 10개 얻게 되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도 영화가 시작하는데 캄보디아였고 앞을 못 보는 노인 꼭 한 명씩은 나오죠. 그리고 알약, 그런 조합이 어떤 신비로운 그 느낌을 더해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이 많은 영화 팬들, 이 원작 소설의 팬들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를 기다린 이유가 이 원작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김윤석과 변요한의 케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죠. 네, 아무래도 김윤석 배우가 영화에서 젊은 배우들과 함께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그만 까먹어라. 그 맛있냐? 추격자에서는 하정우 씨,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보도 다니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들키지 않아. 검은 사제들에서는 강동원 씨, 너 술 못 마시냐? 쌤 거의 제자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재미없는 그 나이에 술도 못 마시고. 만드기에선 유아인 씨, 이렇게 젊은 배우들과 함께했을 때 케미가 워낙 좋아서 저도 이번 영화에서 변요한 씨의 호흡도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극중 2015년의 현재의 수연과 1985년의 과거 수연으로 30년의 시간 사이를 두고 이 같은 인물을 연기한 김윤석과 변요한은 이 비주얼뿐만 아니라 눈빛, 그리고 연기, 분위기, 어떤 디테일한 것들, 사소한 습관까지 아주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처음에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 배우가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영화에서는 5대5 가르마라던가 담배 피는 손동작이라던가 걸음걸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흡사해서 정말 닮아 보이더라고요. 변요한이 감정을 누르다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김윤석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 당신한텐 과거지만 나한텐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또 다른 배우들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연하 역을 한 최서진 씨가 참 좋더라고요. 연애
뽀뽀해줘. 마치 여름에 내리는 비처럼 그 청신한 매력을 가진 새로운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영화 초반부터 약간 사람을 사로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돌하게 수연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 너 아이 갖고 싶어. 너 애 낳고 싶다고. 굉장히 어려운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 대사를 소화시키는구나.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대사였는데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최서진 씨와는 같이 작품을 하셨잖아요. 어떤 배우인가요, 실제로? 얼마 전에 조 감독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배우를 우리 작품에서는 그렇게 저 정도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영화는 80년대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하게 만든 배우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사실 주연 배우들 못지않게 이 동물 캐릭터들의 열연도 돋보였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왔어요? 너 이름 이제부터 감자야, 알았지? 그 감자라는 강아지도 참 귀여웠고 똑똑한 돌고래도 좋았고 그 캄보디아의 코끼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그 돌고래와 배우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돌고래가 남자였나 봐요. 그 최서진과 찍을 때는 좀 웃고 있는 것 같고 변희환이랑 찍을 때는 약간 무표정이더라고요. 돌고래 굉장히 IQ가 높은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선생님 안에 계십니까? 시간 여행 후 기내 화장실에서 정신이 든 수연. 어차피 송장들 뭐. 그는 연하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다시 신비의 알약을 삼킵니다. 진짜로 왔네? 하루년 5월 30일. 딱 30년이네. 한수연, 나한테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딱 한 번만 보면 된다. 연아. 뭐라는 거야 진짜. 연하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수연의 말에 과거의 수연은 불안감을 느끼고 아니 왜 온 거예요?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연아 한번 보러 왔을 뿐. 거기에도 연하 있어요. 거기 연하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대답해줘요. 믿기 힘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시간여행 영화의 어떤 정석 같은 정형성을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차별점이라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이 주어졌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첫사랑을 만나는 거다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낭만적이더라고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My dear son,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but there's this secret that the men in this family can travel in time. Wow. 이런 타임슬립,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고 나면 어바웃 타임이나 나비효과 같은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런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행동만 해도 미래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설정을 이 영화에서도 차용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내 제주 가서 내 이거 농장 하려고. 귀를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도련변이야? 무조건 대박 터진다. 어? 내 이름도 딱 지어놨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하던 거 해. 코믹한 유머 코드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가 한라봉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의 유머 코드로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태호 씨? 네. 아, 전보 2통이 왔는데요. 이 시간에 좀 뭐요? 태호야 2번째 전보 갖고 당장 우리 집으로 가죠. 레코드판도 그렇고 전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 안 해?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소품들이 그 사건의 키를 진 소재로 활용된다는 것도 흘러간 그 시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15년의 부산과 1985년의 부산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30년 전의 그 시간을 가장 감각적으로 아마 체험하실 수 있는 건 음악인 것 같아요. 역시 뭐 그 시절의 존 레논이라던가 밥 딜런의 음악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감정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저작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밥 딜런의 목소리를 한국 영화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 음원 사용을 승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엔딩곡으로 흘러나오는 80년대 대표 아이콘이죠. 김현식의 당신의 모습. 저는 김윤석과 변요한이 직접 그 OST 함께 불러서 잔잔한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30년 전에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가 30년 후에는 어쩌면 너무나 돌아가고 싶어지는 어떤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이 영화가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정통 멜로의 정서로서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그 애잔한 그 감정을 넌지시 건네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 과거의 자신을 만나게 된 남자. 넌 30년 전에 나고 난 30년 후에 너야.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당신한텐 과거지만 나한텐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한 남자의 애절한 사투.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